쾅쾅 관이 흔들리며 뚜껑이 덜컹거렸습니다. 서진의 남편이자 고인의 사위인 장동현이 장모의 장례식 날 관을 찬 것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얼어붙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날 서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15년 동안 눌러온 울분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차갑고 섬뜩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끝내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는 정의의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앞서 서울에서 시청해주시는 희망제의 1티님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을지로에 있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3일장 둘째 날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박영숙 여사의 며느리인 서진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42살, 결혼 15년 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지만 나름대로 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손녀를 무척 아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서진의 딸인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20살 대학생이었어요. 곧 올 거야. 병원에서 수술이 있다고 했어. 서진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이자 정형외과 의사인 도연은 요즘 들어 술을 자주 마셨거든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45살, 키 큰 체격에 의사다운 품격이 있어야 할 텐데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 많네. 도연의 목소리가 크고 거슬렸습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이 급히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여보, 술 마셨어요? 응? 아니야. 병원 선배들이랑 점심 먹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알 수 있었어요. 결혼 15년 동안 남편의 거짓말 패턴을 다 외웠거든요. 목소리 좀 낮춰요. 여기 어딘지 알아요? 알지. 우리 어머니 장례식장이잖아. 도연이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 눈에 띄었어요. 절을 하는 대신 관을 내려다봤습니다. 관짝이 이 정도면 목재값 꽤 들었겠네. 이 돈으로 하은이 등록금이나 냈으면.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의사라더니 예의도 없네. 시어머니의 조카인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30대 중반, 평소 서진을 친누나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형부, 그게 할 말입니까? 뭐, 사실을 말한 건데. 어차피 죽은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야. 도연의 말에 장례식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관을 발로 찼습니다. 쾅! 관이 흔들리며 뚜껑이 덜컹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보였어요. 죽은 사람 가지고 쇼하지 마요. 살아있을 때나 잘하지.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서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바로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서진의 친정어머니인 김순옥이 들어왔습니다. 68살,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키우기에만 헌신한 분이었어요. 서진아, 왔어.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순옥이 상황을 파악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도연의 술 냄새, 어수선한 분위기, 사람들의 표정. 도연 씨,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머니까지 오셨네요. 별일 아니에요. 도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장례식장 뒤편에 앉아있던 조문객 중 한 분인 박노인이 일어섰습니다. 70대 할아버지로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사셨던 분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예의가 없구만. 죽은 이 앞에서 그게 할 짓인가? 내가 60년 살아봤지만 이런 건 처음 보네. 할아버지도 참견 마세요. 가족 일인데 왜 끼어드세요? 가족이라고? 가족이면 더 예의를 지켜야지.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진짜 의사 맞나? 의사 면허 어떻게 땄을까? 부인이 불쌍해 보이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간 참아온 수치심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이런 식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서진을 무시하고 시댁 행사에서 매번 문제를 일으켰죠. 이번에도 참아야 하나? 또 사과해야 하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보다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해졌어요. 도연 씨,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집에 가죠. 응? 아, 그래. 그럼 가자. 여기 있어봐야 답답하기만 하고. 도연은 서진의 차가운 톤을 못 느꼈습니다.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옥은 알아챘습니다. 딸의 눈빛이 변한 걸 말입니다. 20년 넘게 키운 딸인데 모를 리 있겠어요? 서진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서진의 대답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서진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내일 다시 와서 인사드릴게요. 아니야, 서진아. 당신이 왜 사과해? 박노인이 안타까워했지만 서진은 이미 남편의 팔을 잡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가며 서진은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게요. 서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5년의 참음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민해? 솔직한 말했을 뿐인데.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 조건, 위자료 계산법.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차가운 계획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을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입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도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뭐요? 아까 그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도 어머니 돌아가셔서 마음이 복잡했거든. 서진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지금 변명하는 거야? 그래서 관을 발로 찬 거예요? 아, 그게 발이 좀 걸려서 그랬어. 일부러 한 게 아니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변명하고 나중에는 서진 탓으로 돌리는 패턴. 그냥 조용히 해요. 뭐? 말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서진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장례식에 사람들 많이 왔어요? 응, 많이 왔어. 서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은이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아, 병원 일이 있어서. 하은아, 아빠 맥주 좀 가져다 줄래? 네. 하은이가 부엌으로 향했을 때 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은아, 그냥 있어. 엄마, 아빠가 직접 가져오시면 돼. 도연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뭐가 문제야? 하은이한테 부탁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됐을까? 결혼 전에는 당당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걱정하고 오늘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이혼 상담, 재산분할 기준, 위자료 계산.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특히 남편이 의사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수입이 높고 재산도 상당할 테니까요. 제대로 준비해야겠어.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저녁 안 드세요?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지금 갈게. 서진이 일어나려는데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뭐가? 혼자 맥주 마시면서 중얼거려요. 뭔가 화난 것 같아요.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거실로 나가니 도연이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캔이었어요. 여보, 저녁 차릴까요? 됐어. 배 안 고파? 그럼 하은이라도. 하은이도 알아서 하겠지. 대학생인데 뭘. 서진이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배고플 텐데 뭐라도 해먹자며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먼저 잘게요. 벌써? 겨우 7시인데. 피곤해서요. 서진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도연이 불렀습니다. 야, 서진아. 네. 오늘 내가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서진은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관을 발로 찬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또 그 얘기야? 실수라니까. 실수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죽은 시어머니 관을 발로 차는 게 실수라고요? 아니, 그게.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참견하지 말라고 한 것도 실수고요. 도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당신의 실수를 덮어주느라 지쳤어요. 갑자기 뭔 소리야?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소리예요. 서진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 하은이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딸에게 이런 일이 충격이 될까 봐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마지막이어야 했어요. 서진은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추천, 이혼 상담 후기, 재산분할 성공 사례. 하나씩 읽으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서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증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이미 병원에 나간 후였어요. 어젯밤 차가운 분위기 때문인지 새벽에 나갔더군요. 좋아. 이럴 때 찾아봐야지. 서진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도연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의학 논문들, 병원 서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신용카드 명세서가 들어있었어요. 서진이 모르는 카드였습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특급 호텔 50만 원, 고급 레스토랑 30만 원, 보석 매장 200만 원, 여성 의류 매장 100만 원.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더 뒤져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호텔 영수증들, 여행 예약 확인서, 그리고 사진들. 도연과 함께 찍힌 여러 명의 여자들 사진이었어요. 누구야, 이 사람들?
서진이 중얼거렸을 때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하은아. 아빠 서류 정리하고 있어. 아빠가 허락했어요? 하은이가 의아해했습니다. 응, 부탁했거든. 서진은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몇 장은 따로 빼두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응, 지금 갈게. 아침을 먹으면서도 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바람 피우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하은이가 학교에 간 후 서진은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뒤져봤어요. 컴퓨터도 켜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요. 선물 고마웠어요. 너무 예뻐요. 당신과 함께한 제주도 여행 잊을 수 없어요. 여러 여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서진이 가장 충격받은 건 날짜였어요. 최근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심지어 지난주에도 만났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서진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봉투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환자 이름이 친숙했습니다. 박영숙? 시어머니? 서진이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의 진료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료 날짜와 내용이 도연이 말한 것과 달랐거든요. 도연은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별다른 병도 없었다고 했고요. 하지만 기록을 보니 몇 달 전부터 계속 진료를 받았더군요. 그것도 심각한 병이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지?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보험금 관련 서류였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거액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도연이었어요. 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네요. 서진이 서둘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여보, 어디 있어? 서재에 있어요. 서진이 나가니 도연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봤습니다. 서재에서 뭐 했어?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무 더러워서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도연이 서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지? 네, 그냥 먼지만 닦았어요. 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들어가지 마. 중요한 서류들이 많거든. 알겠어요. 저녁을 차리면서 서진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리고 시어머니와 관련된 의문점들. 정말로 단순한 외도가 아닐 수도 있겠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응. 도연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서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럼 왜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서. 도연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서진은 직감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어제 내가 한 말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아, 너 요즘 이상해. 어머니 돌아가셔서 예민한 건 이해하지만 예민한 게 아니에요. 서진이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로 지쳤다고요. 뭐가 지쳤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 정말? 오늘 발견한 것들을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쉬어. 누가 막나? 도연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얼굴을 관찰했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 거짓말할 때의 습관이 보였습니다.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말끝을 흐리고 손으로 목을 만지작거리고 15년 동안 속아 살았구나. 서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열쇠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보험금이 얼마였더라?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3억 원. 시어머니 생명보험금이 3억 원이었어요. 이렇게 큰 보험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가입 시기였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72살에 3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새벽 4시 서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고령자 생명보험 가입,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보험금 수령 조건. 검색하다 보니 더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70 넘은 고령자가 거액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건강검진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고요. 그런데 어떻게? 도연이 의사라는 점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상했습니다.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정보를 발견했어요. 서진이 찾아본 자료들에 따르면 일부 고액 상품은 조건과 면책 기간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자연사가 아니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아침이 되자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니 일 때문에 힘들지? 이해해. 도연이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연기하는 거야? 여보, 시어머니 보험 가입하신 거 알고 있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보험? 무슨 보험? 생명보험요. 작년에 가입하셨다던데. 아, 그거 어머니가 혼자 결정하신 거야. 나도 나중에 알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은 확신했어요. 어젯밤에 본 서류에는 도연의 서명이 여러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익자가 당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 하은이 교육비에 보태라고. 도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나타났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돼요? 몰라.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병원에 간 후 서진은 시어머니의 주치의였던 김 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60대 중반, 동네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하신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원장님. 서진입니다. 아, 서진 씨. 어머님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위로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나요? 김 원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나요? 무슨 말씀이요? 어머님 병 상태를. 도연 선생님이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어떤 병이 있으셨던 건가요? 이거 가족분이 모르신다니. 김 원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벌써 반년 전 일이었는데 서진이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췌장암이요? 네. 그래서 제가 도연 선생님께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라고 권했는데 어머님이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시한부였다는 말씀이세요?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길어야 반년에서 1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죽을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보험을.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른 것이었어요.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서진에게 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제외시킨 거였어요. 서진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도 함께였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자신을 속인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15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다는 자괴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복잡했습니다. 점심때쯤 시어머니의 조카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민수야, 어서 와. 무슨 일이야? 고모 유품 정리하려고 왔어요. 형부는 어디 계세요? 병원에 갔어. 민수가 거실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어제 장례식장에서 형부가 그러시는 거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누나가 왜 사과해요? 형부 잘못인데. 민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누나,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고모가 아프신 거 알고 계셨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알았어. 너는 알고 있었니? 네. 석 달 전에 고모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췌장암이라고.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고모가 형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병원비도 저한테 맡기시고 형부한테 알리면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할 텐데 그러면 돈만 많이 들고 고생만 더 한다고 하시면서 서진의 세상이 다시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정말 몰랐던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고모가 워낙 당부하셔서 저도 말 안 했거든요. 서진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보험은 뭐였을까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도연이 다른 방법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민수야, 혹시 시어머니가 보험 가입하신 거 알아? 보험이요? 무슨 보험 말씀이세요? 생명보험. 작년에 가입하셨다던데.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고모가 그런 걸 하실 분도 아니고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들이 단순히 외도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날 저녁 도연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또 났어요. 어디 갔다 와요? 병원 선배들이랑 술 한잔했어. 서진은 이제 남편의 거짓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민수가 다녀갔어요. 민수? 뭐하러? 고모 유품 정리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연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무슨 얘기? 어머니가 아프신 거 알고 계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거? 나도 어제 민수한테 들었어. 왜 미리 말 안 해줬는지 섭섭하더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보. 서진이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언제 들어와요? 도연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험금? 그런 거 왜 물어봐? 궁금해서요.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별로 많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3억 원이 별로 많지 않다고요? 순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어디서 그걸 알았어? 당신 서재에서 봤어요.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도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진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왜요? 숨길 게 있나요?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냥 내 사생활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사생활이요? 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랑 여자들 사진도 사생활이고요.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도 다 봤냐? 네, 다 봤어요. 15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증거도 다 있어요. 서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들 말이에요. 화면에는 어젯밤에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어요. 카드 명세서, 호텔 영수증, 보험 서류까지.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너 정말 다 찍어둔 거야? 네. 그리고 이걸로 이혼할 거예요. 이혼?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일로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끝내려는 거예요.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의 무례함도, 거짓말도, 무시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서진아, 진정해. 우리 하은이도 있잖아. 하은이 때문에 더 그래야죠.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네. 그럼 내가 사과하면 안 돼?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왜 갑자기 이래?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는 몰랐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나를 우롱했는지. 서진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도연이 뒤쫓아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요? 서진이 돌아봤습니다. 15년 동안 몇 번의 기회를 줬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질게. 언제나 그렇게 말했잖아요. 서진이 문을 닫으려는데 도연이 문을 잡았습니다. 야, 서진아. 너 진짜 미쳤나? 이혼하면 너도 손해야.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면서 무슨 소리야? 순간 서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돈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 돈으로 다른 여자들도 만났잖아요. 그건 당신이 벌었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가정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손해라고요?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으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산분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왜 나눠줘야 해? 힘들게 모은 돈이요?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보험금도 당신이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야. 어머니가 언제 주신다고 했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도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볼 거예요. 이혼 절차 밟을게요. 서진아. 도연이 소리쳤지만 서진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1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했거든요. 핸드폰을 켜서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내일 아침에 바로 예약을 잡을 생각이었어요. 문 밖에서 도연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하지만 서진은 상관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50대 중반,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진 씨. 어서 앉으세요. 최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일단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진이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장례식장에서의 행동, 그리고 의심스러운 보험금 문제까지.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있으시네요. 특히 외도 증거가 명확하니까 위자료 청구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분이 의사시니까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떤가요? 결혼 기간이 15년이시니까 반분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예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포함해서요. 서진이 놀랐습니다.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네. 결혼 기간 동안 적립된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그럼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네, 아마도 억 단위는 될 것 같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최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결혼 기간 중에 발생한 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보험 가입 경위, 보험료 납부 주체, 수익자 지정 과정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요. 조정 신청부터 해보겠습니다. 조정이요? 네. 법정에서 판사가 중재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재판으로 넘어가고요.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확실히 든든했거든요. 집에 돌아가니 도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에 갔다 왔어요. 서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변호사 만난 이야기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진아, 어젯밤에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미안해. 도연이 사과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뭐든지 고칠 수 있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은 끝났거든요. 여보, 말 좀 해봐. 할 말 없어요.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네.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조건이 뭐야? 조건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말이야. 얼마나 원해? 서진이 남편을 봤습니다. 벌써 협상을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변호사가 정해줄 거예요. 변호사?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어? 네. 야, 서진아. 그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우리끼리는 이미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끼리 해결한다고 했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도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틀 후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인 박 판사가 중재를 맡았어요. 60대 초반 온화한 인상의 베테랑 판사였습니다. 양측 모두 출석하셨네요. 이혼 조정 사건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청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유는 상대방의 외도와 인격 모독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증거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도연의 변호사인 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40대 후반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였어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은 단편적이고 추정에 불과합니다. 외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호텔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외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성 의류 구매, 보석 구매, 호텔 숙박까지 있는데도요? 업무상 접대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변호사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판사가 중재했어요. 양측 주장을 들어봤는데 일단 재산분할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산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도연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고 서진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재산이 많지 않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의사 15년 차면 이것보다 많을 텐데요. 최 변호사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혹시 숨긴 재산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정 변호사가 반발했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추측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근 큰 지출이 있었던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카드 명세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천만 원의 지출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인 건가요?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요. 시어머니 병원비는 조카분이 부담했다고 들었는데요. 최 변호사가 민수의 증언을 들고 나왔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재산 은닉 의혹이 있으니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조정일을 잡겠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서 서진과 도연은 따로 나왔어요. 서진아, 도연이 불렀습니다. 뭐요?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네. 여기서 멈출 생각 없어? 더 커지면 서로 상처만 남아. 도연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섰어요. 이런 사람과는 정말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말입니다. 조정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연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르겠더군요. 하은이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진짜 이혼하는 거예요? 응, 그럴 것 같아. 왜요?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하은이는 아직 아빠의 외도를 모르고 있었어요. 서진은 딸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워졌어. 쟤 때문인가요? 아니야, 절대. 하은이는 잘못이 없어. 서진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오히려 하은이 때문에 이제라도 결정한 거야. 무슨 뜻이에요?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가 더 잘할게.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서진도 울컥했어요.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란 게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누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형부가 고모 집을 팔려고 한대요. 뭐? 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집을 왜 팔아? 상속받은 거니까 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속? 언제 상속받았어?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인데 고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형부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어 있어요. 서진이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민수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실 정도로 의식이 있었나? 그게 저도 의아해요. 그때는 거의 의식을 잃고 계셨거든요. 서진의 뇌리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강제로? 민수야, 혹시 그 당시 증인이 있었나? 네, 형부 친구인 이 변호사가 증인으로 서명했더라고요. 서진이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도연의 대학 동창이었거든요. 친구까지 동원해서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최 변호사도 놀랐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상속, 무효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증명이 가능할까요? 병원 기록을 조사해 봐야겠네요. 그때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김 원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원장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 원장이 진료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거의 혼수 상태였어요. 진통제 때문에 의식이 거의 없었고요. 그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실 정도였거든요. 서진이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원장님,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네, 진료 기록과 간병 일지가 다 있어요. 김 원장이 서류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서진은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증거를 찾았어요. 상황이 점점 서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조정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서진 측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박 판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이런 의혹 제기는 고인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모독이요? 최 변호사가 맞받아쳤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에게서 재산을 가로챈 게 모독이지 진실을 밝히는 게 모독인가요?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그럼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시죠. 의식불명 환자가 어떻게 재산 이전 결정을 했는지 말입니다. 정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박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이혼 조정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조정이 끝나고 나서 도연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요? 이렇게 하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도연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좋을 게 없다고요? 15년 동안 속아 산 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날 거예요. 당신이 뭘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서진은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에는 서진, 도연, 그리고 각각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박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법원 이혼 조정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혼인관계 해소를 인정합니다. 서진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셋째, 재산 분할은 기존 재산의 2분의 1 그리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액원상 회복을 명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넷째, 양육권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는 월 2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생명보험금 3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후 결정하겠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서진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진 씨가 용기 내서 끝까지 하신 거예요. 집에 돌아가니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이제 우리 둘이 살게 됐어. 하은이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이상한 기분이에요. 슬프면서도 후련하고. 엄마도 그래.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그날 저녁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15년 만에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저녁이었거든요. 엄마, 진짜 행복해 보여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이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집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일주일 후 서진은 새 집을 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와, 엄마, 여기 정말 좋다. 하은이가 신나서 돌아다녔습니다. 내 방도 있고 베란다에서 한강도 보이고. 마음에 들어? 네. 여기서 새 출발하는 거죠? 서진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새 출발하는 거야. 이사한 지 한 달 후 서진은 새로운 직장인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김대리가 서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진 씨. 저는 김대리예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이혼 후에 새로 시작하신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김대리의 말에 서진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아, 면접 때 말씀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요즘 흔한 일이에요. 서진이 안도했어요. 숨길 일도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어요. 새 직장은 활기찼습니다.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하니 즐거웠어요. 특히 동료들이 서진을 따뜻하게 받아주어서 고마웠습니다. 한 달 후
서진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해요, 서진 씨.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정말 일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진은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은이와 함께 축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팀장님, 고마워, 하은아. 엄마가 정말 멋있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해내시는 거 보니까 저도 힘이 나요. 하은이도 엄마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모녀가 함께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수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나, 형부가 병원에서 해고됐대요. 해고? 네. 보험금 사건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다가 병원에서 못 버티고 내보낸 것 같아요. 서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안하면서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자업자득이죠. 맞아요. 그런데 누나, 형부가 요즘 술만 마신다던데.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5년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서진은 회사 사장인 장 사장으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50대 후반 사업 수완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서진 씨, 새 지점 점장 자리에 관심 있어요? 점장이요? 네. 능력도 뛰어나고 책임감도 강하고 완벽한 인재라고 생각해요. 서진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을까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요. 장 사장의 말에 서진이 용기를 냈어요. 해보겠습니다. 새 지점 점장이 된 후 서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됐어요. 하은이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점장님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래, 고맙다, 하은아.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시다니. 서진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진은 시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다녀올 생각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인사드리러 왔네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어머니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살겠어요. 하은이도 잘 키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그냥 행복하게 살 거예요. 묘소를 떠나며 서진은 뒤돌아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진은 하은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할머니 묘소에 다녀왔어. 아, 그러셨구나. 저도 다음에 같이 가요. 그래, 함께 가자. 저녁을 먹으면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은아, 네, 엄마.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저도 알아요. 엄마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될게요. 서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엄마가 용기 낼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어서야.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서진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관을 발로 찬 그날의 남편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인생이 정말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엔딩.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